빅튜브입니다. 요즘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배달통이나 네이버로 맛집 검색 같은 것을 하면 반드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별점입니다. 별점 5점짜리 음식점과 별점 4점짜리 음식점은 사실상 맛의 차이가 없지만 별점 4점짜리 음식점과 별점 1점짜리 음식점은 퀄리티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별점 제도의 좋은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별점 제도는 소비자가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음식점을 쉽게 고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별점을 보고 주문을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별점 제도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별점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도 진짜 소비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별점 제도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정도의 맛을 내는 식당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중 한 식당은 그냥 이벤트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음식 맛으로 승부를 봅니다. 나머지 한 식당은 후기 이벤트를 하면서 맛있다고 후기를 쓰고 별점을 잘 주는 고객에게 서비스로 뭘 더 챙겨줍니다. 어느 쪽 식당의 별점이 더 높게 유지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 별점을 보고 음식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똑같은 수준의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별점이 높은 식당의 음식을 착각해서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의 퀄리티가 같지 않고 별점 관리를 하는 식당의 음식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두 식당의 별점은 비슷하거나 별점 관리를 빡세게 하는 식당의 별점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별점이 실제 그 음식점에 대한 점수를 나타내지 못하고 교란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벤트를 하는 식당이 많을수록 별점이 높은 식당이 맛있는 식당이라는 연관성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별점 이벤트나 후기 이벤트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있는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해 먹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거죠. 마케팅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별점과 음식 맛의 상관관계가 없어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변별력입니다. 변별력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요즘 식당들은 다들 별점이 5점에 가깝기 때문에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물수능이 나와서 너도 나도 수능 만점을 받으면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실력 차이가 크게 나는 사람들이라도 실력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실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다른 문제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겠죠.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집이 수가 적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너도 나도 미슐랭 3스타면 미슐랭 가이드를 보고 맛집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별점 제도 같은 경우도 다들 별점이 5점에 가깝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고, 또 어쩌다 운이 나빠 별점이 조금 깎이면 음식 맛이나 위생이나 뭐 이런 핵심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순위가 그냥 쫙 밀려버리는 겁니다.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별력 문제의 두 번째는 소비자 개인의 차이입니다. 별점 5점을 잘 주는 사람도 있고 1점을 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냥 그 사람 자유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별점 인플레가 있는 상황에서 음식점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1점을 잘 주는 사람이 주문을 하면 그냥 똥 밟은 거죠. 이런 게 다 매출이랑 관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별점 같은 경우는 조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에 별점 테러를 한다거나 하면 그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드루킹이 킹크랩을 돌려서 한다거나 뭐 이런 것 아니더라도 친구, 지인, 가족 이런 사람 동원해서 별점 주작질을 하면 소비자들이 좋은 업체를 찾는데 큰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별점 주작질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걸 해주는 업체까지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음식점 별점 같은 경우는 좋은 쪽으로는 기능이 거의 정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소비자들이 좋은 업체를 고르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업체들 입장에서 별점 관리에 노력과 돈과 자원만 왕창 쓰게 되고, 진상 고객이라든지 악의적으로 테러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이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무슨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별점 테러를 당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의 케이스도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요식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날 아침에 누가 배달 어플 별점 1점 주면 하루 매출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특히 소비자들 중에는 음식점에 갑질하는데 재미가 붙어서 갑질하며 즐거움을 찾는 이상한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더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잘 못 만든다든지 위생 문제가 있다든지 경영을 못한다든지 해서 망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점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된다, 그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별점 관리를 잘 못해서 폐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진상 고객과 갈등을 빚던 사장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일도 있었습니다. 음식점이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나 위생이나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하는데 별점 관리하느라고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돈을 쓰는 겁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점 제도가 점점 변질되어 가면서 이런 장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별점 가지고 갑질을 할 수 없게 바꾸고 별점 매기는 방식을 바꾸고 리뷰를 정리하는 방식을 바꿔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괜찮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음식점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수록 반대로 소비자의 권리가 제한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식당이 진짜
문자 이상에서 1점을 줬는데 진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개선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문제가 줄어들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별점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로 개선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처음 별점 제도가 생겼을 때와는 달리 별점 제도의 단점이나 문제점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별점 제도를 개선해서 갑질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별점 제도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고치고 장점을 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별점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